처진살과 주름이 네. 죽음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 말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먼저 이 처진 목주름은요. 네. 의외로 당뇨병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. 당뇨병? 목주름이란 거는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요. 근데 이걸 갖다가 당뇨병의 이게 경고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. 네. 단순히 노화로 보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목 주변에 살이 찌면서 이게 처져서 생기게 되는 목주름은요. 결과적으로 이 목 주변에 있는 피하지방 그리고 인후두에 있는 체지방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목둘레가 두꺼워지면요.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요.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순환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간과 근육으로 인슐린을 전달하는 작용도 떨어지다 보니 당뇨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구나. 네, 맞습니다. 게다가 이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잖아요. 그런데 요즘에 이 비만을 측정하는 주요 신체 부위가요. 허리 둘레뿐만이 아니라 목 둘레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. 네, 왜냐면은 아무래도 허리 둘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만 한 잔 마셔도 식사를 해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숨을 쉰다든지 복부에 힘을 준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식사나 호흡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죠. 아니 그러면은 노화로 인한 목주름이 아니라 이게 목에 살이 겹쳐서 생기는 목주름이 이게 당뇨병의 경고라는 거잖아요. 어머 그러면은 목이 이게 두꺼운지 얇은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바지 살 때 목에다 이렇게 재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 기준이 있나요? 이제 일반적으로 목둘레 비만의 기준은 남자는 36.6cm 이상, 여자는 32.3c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국내 남녀 292명을 대상으로 이 목둘레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인슐린 저항성 지표를 비교해 봤는데요. 이 목둘레가 가장 큰 그룹은 가장 작은 그룹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남자는 29.2배, 여자는 5.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다. 선생님 진짜 목주름 조심해야겠네요. 너무 위험해요. 근데 목 외에도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처진 살들이 또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네,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데 또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살인데요. 바로 심술보, 심술보. 어딘지 아시겠죠? 너무 싫은데. 볼살. 처진 볼살은요. 네.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. 나이 들면 팔자주름 쑥 들어가고 이게 얼굴살이 쭉 처지면서 강아지상이 불독상이 돼요.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사실 심술보라고 불리우는 이 볼살은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중력에 의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선생님 좀 헷갈려요. 지금은 중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하시고 아까는 동맥경화 경고라고 경고라고 그러고. 하셨잖아요. 선생님 저희 심각해요.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돼요.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, 선생님. 네, 처진 볼살은요.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 볼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. 콜라겐의 노화도 결국 우리가 노화되면서 콜라겐 수치가 떨어지죠. 그래서 이제 콜라겐 부족에 의해서 이게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요. 이런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시죠? 뭐 뼈에도 있고 관절에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있고 치아에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. 이 혈관 탄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. 아, 주름에 영향을 끼치는구나.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심술보가 갑자기? 심하게 생겼다. 이거는 심하게 콜라겐이 떨어졌다. 혈관 탄력성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길까요?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 구분의 요인이 갑자기 좀 생기는 걸 그렇죠. 봐야겠네요. 우리 몸속 혈관의 주성분이 콜라겐은 혈관의 탄력도 유지하고요. 혈관이 이제 손상됐을 때 이를 이제 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.
근데 만약에 우리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이 손상된 게 이제 회복되지도 못하고 또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까지 쌓이게 되죠. 그렇게 되면 혈관이 이제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도 유발하게 되고요. 나아가서 뭐 뇌졸중, 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뇌혈관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무섭다. 와.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죠, 신경원 선생님? 네, 뭐 혈관 질환 같은 경우 급격히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몸은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반드시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. 이때 그냥 나이 탓이다라고 넘기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.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항상 내 몸을 돌보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경원 교수님이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